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이제 제가 수학 영상이 좀 급히 좀 마무리가 된 느낌이 있었잖아요. 검정고시 영상이. 자, 그 이유가 과학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다시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뒤에를 좀 잘랐더니 좀 그런 느낌이 났죠. 오늘은 아이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가서 과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마도 뭐 과학고를 갔던가 뭐 영재고를 갔던가 일반고를 갔던가 뭐 이렇게 셋 중에 뭐 하나일 텐데, 어찌 됐든지 간에 내 아이가 과학을 계속 수능까지 보려면 아마 이과 계열일 거 아니에요. 일반고 아이들을 기준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면, 일반고를 가면 이제 과학 중점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과학 중점 학교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처음에 느낌이 여기 조금 과학 중점이니까 뭔가 중점적으로 과학을 뭘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내 아이한테 독이 될 수도 있고, 이로울 수도 있고, 그래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아이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학을 되게 좋아해. 그리고 과학 쪽으로 이제 뭔가 진로를 갈 것 같아요. 근데 과학 중점 학교인데도 그 학교에서 과학 중점이지만 어떤 거를 밀고 있느냐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밀고 있다, 생명과학을 밀고 있다. 다 한 가지 정도씩 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어준다라는 거는 그쪽으로 가는 어떤 그런 뭐 실험이라든지 뭐 이런 활동이라든지 어디 뭐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활동이 되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내 아이가 만약에 과학중점학교를 갈 거예요. 일반고에서. 그러면 어쨌든 과학중점학교도 일반고거든요. 그러면 일반고에서 과학중점학교로 갔어요. 그러면 과학중점학교로 갔는데 이 학교에서는 뭘 미느냐, 그걸 좀 봐야겠죠. 내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밀어주면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내 아이는 컴퓨터 쪽은 전혀 상관이 없고 생명과학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학교는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밀어주는 학교라더라, 이러면은 사실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과학중점 학교는 과학중점 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하는 어떤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학교에서 집행을 하면서 그 반을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성향에도 안 맞는데 계속 그거 학교 그 행사에 끌려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 일단은 하시고,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내 아이한테 맞는 과학 중점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아니면 일반고를 가서 이제 과학 중점반은 아니어도 이과야. 자, 그렇게 된다면 이 과학이라는 것이 물화생지 네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고1에 가서 통합과학을 배워요. 그리고 고2부터 이제 선택 과목으로 다 갈라져요. 일반 이과는 2과목 정도로 하면 되고 과학 중점반은 4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과목 경우에는 사실 학교에서 2과목을 잘 가르치는 일반고가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준비를 많이 하는 걸 봤고, 실상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내 아이가 만약에 어떤 것을 수능에 가서 선택할 건지 이것도 생각을 하고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중점반이 아니라 그냥 일반 이과 계열로 갈 때에는 2과목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 아이가 물리 화학을 할 건지 뭐 생명하고 지구과학을 할 건지 뭐 또는 다르게 선택을 할 건지를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 내 아이가 좋아하는 걸 많이 선택해주면 그만큼 내신을 따질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정말 죽었다 깨나도 생명을 못해요. 제 아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지구과학도 관심이 없어. 내 아이는 그냥 죽었다 깨나도 물리화학밖에 못하는 아이야. 그러면 마음을 접고 물리화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중학교 때부터 잘 관찰을 해보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관찰을 잘 해가지고, 과중은 이제 4과목을 다 해야 되니까 어차피 다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고요. 일반 그 이과 계열로 갔으면 뭐예요? 2과목 정도를 뭘 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중학교 때 물리하고 화학을 선행을 막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딱 가니까 아이가 우리 학교에 물리화학 선택하는 애가 많이 없고, 엄마 나 내신 잘 받으려면 생명하고 지구과학 선택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또 물리화학을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돈 들여서 학원 다니고 했는데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까? 수능에서 뭘 볼 건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물리를 선택한 아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해요, 1등급이. 그러니까 어디서나 다 그런 건데, 그거를 내 아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걸 선택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인원 많은 걸 선택을 그냥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상은. 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일단 일반 그 이과계열로 갔을 때, 선행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선행도 이런 거죠. 수학을 내 아이가 어느 정도 다 해놨어요. 중3 정도 됐는데, 뭐 한 학기 정도, 1년 정도는 다 선행을 고1 거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이제 내 아이가 이제 감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선행을 하고 나서, 국어 같은 경우도 꾸준히 잘 해왔어. 시험도 이제 그동안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도 잘 봤고, 국어 같은 경우도 뭐 꾸준히 잘 했다. 그리고 영어도 내 아이는 꾸준히 중학교 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성실한 건 무슨 의미냐면 고등학교 가서 다른 거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사실은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중학교 때 너무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그만큼 바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뭐 늦게 해도 잘하는 애가 물론 개천에서 욕나는 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제 어쨌든 아이가 어느 정도가 되어져 있는데 과학을 선행을 해야 될까 말까 이런 고민은 굉장히 할 만한 고민이에요. 근데 중학교 공부가 수학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리고 애가 국어도 이제 책도 많이 안 읽고 뭐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과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학하고 영어, 국어 이런 게 더 문제인 거지. 지금 당장의 문제는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제가 과학의 선행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할 건데 그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수학이나 이런 영어나 국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공부해 왔을 때 과학을 하는 곳으로 가도 아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감당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두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면 그 선택 과목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 되고, 두 과목을 선택했어요. 내 아이가 잘 선택을 해서 중학교 3학년쯤 됐어요. 근데 이제 여름방학이 좀 있으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먼저 뭘 해야 되느냐면, 통합과학을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먼저 해놔야 돼요. 왜냐면, 그 통합과학을 먼저 뭐 닥쳐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가 어디 가서 막 듣고 와. 엄마 지금 통합과학은 안 해도 된대. 그거는 되게 쉽고 가서 닥쳐서 하면 된대. 안 그래요, 여러분. 실상은. 왜냐면 고1 시험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1 시험에 아이들이 진짜 엄청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왜 위에 한 20명, 그들 간의 경쟁이거든요. 1등급을 받기 위한 경쟁인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정말로 고1 시험에, 올인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통합과학도 인원이 전교생일 때, 1등급을 받는 게 훨씬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 과목으로 갈라지어서 작은 인원에서 1등급 받고 막 이러기 어려우니까 1학년 때 최대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거고 1학년 께 저는 먼저 습득이 되어져 있어야 그 뒤에 2학년 거 3학년 거도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합과학을 먼저 하라고 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해놓으라는 범위는 어느 정도냐면 먼저 단원별로 교과서를 이제 일단 그 학교의 교과서를 구해서 통합과학 교과서를 단원별로 다 쪼개요. 단원별로 다 쪼개서 아이가 일단 부담 없이 얇게 갖고 다닐 수 있게 해주고요. 한 단원별로 회독을 먼저 하는 거죠. 교과서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한번 쭉 훑어보고 읽어보고 아예 1단원의 내용은 이런 거네 하고 보다가 이제 두 번째 회독을 하면서는 이거는 무슨 말이지? 이거는 무슨 말이지? 이런 의문점이 이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면 그 의문점은 인강을 찾아보고 여름방학 때 어느 정도 그렇게 해두는 게 교과서와 인강 정도를 봐두라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럼 회독을 해야 되냐? 사실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죠. 근데 사실은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막 몇 시간씩 투자해서 과학학원만 다닐 수 없거든요. 아이들 상황이. 그러니까 하루에 매일 1시간 정도만 투자를 해서 내가 뭐 와서 7시부터 8시까지는 과학에 투자를 해보자.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그러면 7시에서 8시까지 내가 뭐 저녁 먹고 7시에서 8시까지는 과학 교과서를 먼저 회독을 하자. 그리고 모르는 거는 인강을 찾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그 교과서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서 모르는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정도를 여름방학 때 반복해서 하면 돼요. 모르면 또 인강 찾고 회독하다가 또 모르면 인강 찾고 저는 그 정도를 선행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무슨 학원을 가고 막 뭐 몇 시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일단은 지금 통합과학만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겨울방학이 오게 되면 이제 뭐를 하냐면 아이들이 이제 꾸준히 1시간씩 누적을 해서 계속 읽으면서 겨울방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전에부터 한 2학기 왜 시간 많을 때 애들 원서 다 쓰고 나서 고등학교 지원 다 하고 나서 시간 많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많을 때 그때 이제 계속 누적해서 교과서를 어느 정도 계속 그때까지도 읽고 있는 거예요. 2학기 내내. 그러면 그때까지도 어느 정도 교과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뭐가 있다, 단원별로 뭐가 있다 정도는 눈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아이랑. 이제 그 2학기 말부터는 모의고사를 분석할 것 같아요. 문제집도 안 풀었는데 무슨 모의고사 분석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거는 시험이 아니라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봤는데 그거에 대한 심화 문제 정도의 그런 내용으로 모의고사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뭐 쉽게 풀지만 그러면 통합과 고1 모의고사 5개년분을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2학기 때부터 해가지고 2학기 한가할 때부터 뭐 내가 몇 월부터 며칠까지 며칠 만에 이 5개, 5개년분의 통합과학을 몇 번을 회독할 거야 라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분명히 그 모의고사까지 한 겨울방학 중반 정도까지는 여러 번 보고 정리를 해두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남은 겨울방학에는 사실은 이제 교과서 이제 여러 번 읽었잖아요. 모의고사도 준비했잖아요. 제가 아직은 자습서나 문제집 얘기를 안 했죠, 여러분. 그거는 저는 학기 중에 하라고. 그거까지 먼저 하지 말라고. 일단 큰 내용을 먼저 기본적인 내용 교과서로 익히고 모의고사를 보면서 크게 범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범위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먼저 해요. 그래서 기출문제까지만 집어넣어요, 아이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자, 그렇게까지 모의고사 준비까지 한 게 지금 겨울방학 중반 정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됐어.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뒤에 겨울방학 사실은 시간이 3월 전까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뭐를 하느냐면, 아이가 이제 만약에 이제 과중을 가야 돼. 과중을 가야 되면, 물화생지를 4개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통합과학을 내가 이렇게 계속 회독을 하면서 한 번을 다 봤기 때문에 물화생지가 뭔지는 알아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고2 올라가면 갈라진다는 데가 문제고, 고2부터는 과학만 그렇게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수학도 어려워져, 영어도 수준이 올라가, 막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막 당황하지 않으려면 내 과목 중에 아이가 내 과목을 해야 되는데 제일 취약한 거 있죠. 아이가 제일 몰라. 생명을 잘 몰라. 그러면 아이한테 그때 생명과학을 약간 조금은 아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두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월달이 한 이제 뭐 겨울방학 이제 아까 중반 정도라고 했으니까 2월달 중반 정도까지는 이제 그렇게 생명과학 하나를 뭐 그러니까 아이가 제일 취약한 과목 하나를 교과서를 보면서 왜 그거 있잖아요. 인강을 보고 교과서 보다가 또 모르면 인강 찾고 이런 거 스스로 아이가 스스로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모르는 거를 제일 자신 없는 거를 어느 정도 조금은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가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전. 그때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의 시스템에 적응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과학도 통합과학 교과서를 다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읽어요. 그럼 내가 그때 이전에 다 해놨기 때문에 다시 봅니다. 다시 보면 머리에 금방금방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딱 3월 달에 가서는 학교 수업 시간에 가서 나는 복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복습을 해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 수업에 이 선생님 뭐 낼 것 같아. 이런 마인드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적어놔. 학교 선생님의 그 내용을.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게 있고 모의고사 기출문제도 분석을 했어요. 통합과학만 보자면.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확인하고 모르는 거 체크하면서 선생님의 얘기를 다 적어놨어요. 집에 와서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완자를 풀어야죠. 자습서나 문제집. 근데 제일 많이 내신 대비로 하는 게 아무리 봐도 완자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자를 가지고 꼼꼼하게 그날 배운 거를 그때그때 하면 굉장히 빨리빨리 끝나요. 이미 많이 이렇게 누적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야 이렇게 돼야 이 시스템이 계속 돼야 아이가 좀 부담 없이 내신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막 하려면 막 처음에 보았는데 뭔지도 모르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막 딴 것도 해야 되지 모의고사 뭐 또 해야 되지 다른 과목 준비도 해야 되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저는 중3 한 여름방학 정도부터는 아이 스스로 하는 이런 선행 있잖아요. 이거를 반드시 좀 미리 좀 해두는 게 좋겠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마다 다 다르니까 아이가 뭐 수학도 안 되고 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돼 있다 이러면 지금 과학이 문제가 아니다 말씀을 꼭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고 과학이 안 중요해서 안 하라는 게 아니라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급한 건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다 내 아이는 좀 뭔가 중학교 때 시험 대비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걸 성실히 해온 아이라서 어느 정도 조금 됐다. 그러면 과학도 준비해 놓는 게 훨씬 더 이과를 갈 아이들이라면 과학도 준비해 놓는 게 훨씬 더 좋고 특히 과중은 그래요. 과중은요 들어가면 학교에서 일단 밀어주는 그 특별 그 어떤 과중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 해야 되죠. 그리고 뭔가 그 수행평가의 양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네 과목을 다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과목마다 선택하는 아이들이 다 작기 때문에 굉장히 빡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과중은 약간 각오를 하고 가세요. 각오를 하고 아이한테도 미리 다 얘기하고 네가 포기를 할 거면 과중을 안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과 가서 2과목 정도만 열심히 하던지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는 과목이 있으면 물화생지 중에 내 아이가 진짜 이거는 죽었다 깨도 못하는 과목이야 이런 게 있으면 사실 과중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이 그래요. 그래서 약간 그 사이클이 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선행을 하는 사이클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선행하기 전에 내 아이를 좀 보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 과목을. 그리고 이제 과중을 갈 때는 약간 좀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좀 해야 될 게 많아지는 게 이제 중3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3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과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또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 아이가 이러한 순환 선행의 사이클을 좀 할 수 있도록 2학기 준비를 좀 미리미리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중학교 시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누누이 하는지 아시겠죠? 일반고를 갈 때는 내신이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공부를 그럼 중학교 때 아이가 하게끔 해야 되느냐면 습관을 잡아야 돼. 즉 그렇게 해야지만 고등학교에 가서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시험 준비를 하면서 내 아이한테 쌓이는 게 있으니까 그 쌓이는 게 다 도움이 될 테니까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중학교를 바라보시면 돼요, 여러분. 또 잔소리가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